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사의 속도를 더하고 정보의 깊이를 더하는 금강방송만의 시사정보 프로그램 색다른 시선 TV 현장 매거진 변채연입니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익산의 청년시청이 개청했습니다. 청년들의 취업에서 창업 그리고 주거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청년들의 갈증을 해소하고 또 익산으로의 인구 유입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계획인데요. 현재는 지역 청년들에게 월 30만 원의 근로청년 수당을 최대 3년간 지원하는 정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허브 역할을 하기 위해 출범한 익산 청년시청의 역할과 과제에 대해 이슈 현장에서 취재했습니다. 전북 익산에서 청년들의 취업과 창업 그리고 주거복지를 지원해 인구까지 유입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는 청년시청. 익산시는 지역의 청년들과 소통을 강화하고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앳 하노바 호텔 리모델링을 통해 청년시청을 개청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습니다. 청년들의 종합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마련한 이곳에는 취업과 창업을 위한 상담실과 창업팀이 입주할 수 있는 창업보육실, 창업 제품 홍보를 위한 스튜디오 등이 마련됐습니다. 익산 청년시청은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행정 서비스를 이루어드리기 위해 청년 민원실인 다 이루어드림 공간을 시작으로 취업, 창업부터 결혼, 출산, 보육, 교육에 이르기까지 청년 생애 주기별 맞춤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공간으로 청년시청이 개청됩니다. 특히 취업을 준비 중인 청년들에게 역량 강화와 문화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청숙도 입주해 있습니다. 지역의 청년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경제적으로 뒷받침되는 안정적인 일자리가 없어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해 생활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일자리와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 정책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정부는 일자리와 주거, 복지, 교육, 금융 추진 분야로 나누어 청년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 주도의 청년 창업 펀드를 조성해 창업 활성화를 돕고 공공 임대주택을 질적으로 개선해 공공 분양을 확대해 청년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돕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 장학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자립준비 청년들의 청년 도약 계좌 신설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 복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익산시가 청년 정책으로 추진하는 가장 중점적인 분야는 취업과 창업입니다. 특히 창업하는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세웠습니다. 이 시대의 화두는 청년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래 시대의 동력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우리 시대도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지역 소멸 위기 속에서 우리 익산시는 2026년까지 인구 30만 명 복원을 목표로 민선 8기 2630 프로젝트 일환으로 청년시청을 기획하게 됐습니다. 청년들이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 문제를 해결하는 게 급선무입니다. 익산시는 현재 민관협력 유도로컬 청년 창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홍보비와 임차료, 시제품 개발비 등 사업 완성화 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들에게 임금을 보전하고 안정적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익산 근로청소년 수당 지원 제도가 있고요. 창업활동을 할 수 있는 임대료 지원 사업들, 그다음에 각종 청년 창업에 관한 홍보를 위한 홍보비 지원 사업 등 다양한 청년 정책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시제품 제작과 컨설팅 등의 팀당 1,500만 원, 시설 자금과 인테리어, 임차료의 최대 2,6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창업 7년 이내 청년 창업자에게는
월 50만 원의 임대료를 지원하는 창업 생태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창업 이후 청년 기업들이 지속하는 비율은 극히 드물어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청년시청 개청 후 익산시는 청년들의 취업을 돕기 위해 청년 취업 잡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하림과 LG화학, 삼양식품 등 지역 관련 업체와 국민연금관리공단, 한전전북본부 등의 관계자가 참석해 현장에 모인 청년들과 실무자 멘토링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공공기관은 인사 담당자가 커피를 마시면서 취업 구직자와 1대1 상담을 통해 편안한 분위기에서 상담을 하면서 인생 멘토링 역할을 하는 그런 편안한 형식의 취업 박람회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참석한 기업들은 채용 인원이 없는 상황에서 청년들에게 기업에 대한 홍보와 향후 취업을 위한 기본적인 정보 전달에 그치는 형식적인 자리였습니다. 연락을 받은 거거든요. 연락을 보면서 그래서 그냥 많은 기업들이 있다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그 기업들을 조금 더 알아보고 좀 더 상세하게 더 이렇게 공부하고 싶어가지고 지원하게 되었어요. 아직은 그냥 봐야 되는 단계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아직은 조금 더 알아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청년들이 직접적으로 원하는 현장에서의 취업과 피부로 와닿는 실질적인 혜택에 대한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현장에 참석한 구직자들이 얻는 것은 무엇일까요? 익산시가 취업 지원을 위해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우수 중소기업에서 인력 채용 시 인건비와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구직 활동과 관련돼 50만 원씩 6개월간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역의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들에게 호응이 있는 프로그램은 월 30만 원씩 최대 3년간 지원하고 있는 익산형 근로청년수당입니다. 익산시는 청년들의 자립을 위해 결혼자금과 주거비 등 청년 자산형성 통장과 6개월간 월 50만 원의 구직활동비를 받을 수 있는 청년 취업 드림카드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에게는 안정적이면서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는 실질적인 혜택이 높은 만족감을 보이며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하나의 토대가 마련되고 있는 것입니다. 일자리를 찾아 타 지역으로 떠나는 청년들을 붙잡기 위해 마련한 청년 정책이 단기적이지 않고 지속적이면서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현실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 청년들이 취업과 창업에 대해 고민하고 상담할 수 있는 원스톱 공간인 청년시청이 마련된 것은 긍정적입니다. 더 청년들을 위한 그런 시장이 되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사실 청년시장이라는 건 집행부와 청년들의 어떤 중간 단계에서 조율하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년들이 자신들의 꿈과 희망을 찾아 경제적인 지원과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아 타 지역으로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허브 역할을 하기 위해 마련한 청년시청. 익산이 매력적인 청년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선 청년들이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기업 유치와 청년시청이 청년들의 취업과 창업에 대한 형식적인 행사와 지원을 하는 행정공간에서 벗어나 일자리를 찾기 위해 지역을 떠나는 청년들이 안주하고 머무를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 마련이 뒷받침될 때 익산 청년시청의 개청 취지가 퇴색되지 않을 것입니다. 최근 탄소 중립과 기후 위기 극복에 대한 노력들을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기후 위기 극복은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나갈 가장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 현장 미니 인터뷰에서는 환경과 생태에 관한 전문가로 현장 일선에서 환경 생태와 탄소 중립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는 김은희 생태환경 전문가를 모셔볼 텐데요. 생태환경과 탄소 중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제 옆에는 김은희 생태환경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곳은 쌈채소를 네. 기르는 농장인데요. 네. 여기가 어떤 곳인지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부부가 지금 여기 재배하고 있는 여기 다양한 종류의 쌈채소가 보이시죠? 예, 쌈채소 농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농장은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그 농장으로서 우리 농산의 생산에 투입되는 뭐 비료라든지 그리고 농자재 그리고 에너지 등 여러한 이런 배출가스를 줄이는 그런 친환경 으로 가고 있는 네, 착한 농장입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원래 서울 생활 하시다가 익산으로 귀농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특별한 계기가 있었을까요? 익산으로 귀농하게 된 계기는 일단 여기 익산이 교통면에서 뭐 KTX라든지 SRT에 있어서 접근성이 굉장히 유리하고요. 그리고 인구도 로컬푸드에 있어서 저희가 농산물을 내기에 아주 인구가 정주 인구가 조금 어느 정도 형성이 돼서 좋은 위치에 있고, 그리고 또 여기가 농업에 있어서 그 농업 관련 기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농진청도 가까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는 교육이라든지 의료기관 인프라가 너무 좋아서 익산에 귀농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해서 환경에 대한 교육도 매우 중요시되고 있는데요. 내년인 2023년부터는 학교에서 환경 교육을 의무화한다고도 들었습니다. 이 학교 환경 교육의 의무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2002년 이제 교육과정 개편이 됐어요. 그래서 2023 환경교육 의무화가 되었는데, 이 의무화로 인해서 초등학교, 중등 그리고 이 친구들을 통해서 기후 위기에 대해서 인식하고, 그리고 얘네들이 그 실천하는 방안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환경교육에서 환경 의무화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생태 전문 교육가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 환경과 생태에 관심을 가지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저는 서울에서 있을 때 큰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아토피가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서 아토피 개선하는 방안을 고민을 하다가 2003년 수음연구소에서 독일식 숲교육을 우리나라에 처음 들여왔고, 그리고 이제 그 숲교육을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이쪽으로 양성가정도 운영을 했었는데 이쪽으로 이제 나도 들어봐야겠다 해가지고 양성가정 하고 나서 이제 생태 환경 교육사로 이제 활동을 하게 됐는데, 이제 좀 더 발전해서 재단법인 숲과 나눔이 이제 그 미세먼지, 그러니까 우리가 오염이 환경 오염이 대기 오염도 있고 토양 오염도 있고 이게 수질 오염도 있지만, 특히 대기 오염 사람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대기 오염이 미세먼지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그런 사회과학 교육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계기로 더 환경 교육을 조금 집중 있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자치단체들을 보면 탄소 중립을 위해서 미세먼지 차단 숲을 조성하거나 온실가스 배출량 줄이기, 또 태양광 설치 같은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탄소 중립이 중요시되는 이유와 요즘 시행되는 다양한 시책들에 대한 평가가 궁금합니다. 네, 일단 탄소 중립이라는 용어는 대기 중에 그 배출가스가 우리 그 온실가스에 영향이 미치지 않는 농도 변화를 말하는 건데, 2050 탄소 중립 그 목표 기후 동맹을 맺었어요. 그래서 여러 나라가 여기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2020년에 탄소 중립 선언을 했습니다. 근데 지자체의 경우 여러 곳에서 이제 탄소 중립을 위해서 활동을 이제 하기 시작했지만, 익산 같은 경우는 이제 노후 경차 배출가스 저감 정책이라든지, 그리고 전기차 등 친환경에 관련된 그다음 자동차 보급 사업, 그리고 도시 숲 어울림 등 해서 그린 이런 녹색 환경을 더 넓히는 그런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쪽으로 계속 더 많은 발전이 이루어질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인들이 탄소 중립을 실천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것 같은데요. 소개해 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실천할 수 있는 저는 좀 방법이 좋은 게 탄소 발자국이라고 혹시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 음식의 전과정인데, 우리가 농업에서 생산되는 그 과정부터 그다음 집으로 이동하는 그 과정, 그리고 또 집에서 이렇게 요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배출가스를 이렇게 알아보는 양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우리가 따져본다면은 수입
농산물보다는 우리 국내 농산물 그리고 그것보다는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 그리고 또 저탄소 인증 농가의 농산물을 이용하는 게 가장 우리들이 조금 실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께서 현재 국가환경교육센터에서 교육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곳에서 교육을 하려면 전문 자격증은 물론 이곳에 소속이 되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곳이 구체적으로 어떤 기관이며 또 어떤 교육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환경교육 종합계획에 있어서 운영, 관리 그리고 지원을 하는 기관이고요. 여기서 지금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유아환경교육관하고 푸르미 이동교실이 있고 그리고 환경교육을 이렇게 교구를 대여를 해줘요. 근데 이번에 이제 내년에 2023 그 환경교육 의무화 때문에 이제 저희 우리나라에서 100명의 그 강사를 선출을 해가지고 한번 시범을 삼아서 교육을 진행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거기에 이제 소속이 돼서 이제 그 15개 지역, 그러니까 익산에 제가 아동지역센터하고 그다음 학교를 중심으로 15곳으로 한번 시범 운영을 이제 그 국가환경교육센터에서 무료 지원 받아가지고 진행을 하였습니다. 현재 환경교육사 자격증 외에도 다른 자격증들을 가지고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지 또 그것들을 취득하게 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일단 국가기술 자격증으로는 제가 그 생태교육을 하다 보니까 식물하고 그다음 곤충하고 이 토양하고 관계를 좀 더 깊이 알고 싶어서 식물보호기사 자격증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이제 농업에도 제가 종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친환경적인 그런 농업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해야 할까 좀 관심이 있어서 유기농업 기능사도 있고 그다음 국가 전문 자격증으로는 이제 그 산림교육 전문가라고 해서 여기 숲에서 그리고 활동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생태교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도시농업관리사를 가지고 조금 이렇게 일반 사람들도 이 농업에 관심을 갖게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산림교육 전문가 자격증이 있어서 숲과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을 갖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그 산림교육 전문가는 유아 같은 경우, 유아 아니면은 또 초등, 그다음 중등 이렇게 다 대상을 달리해서 제가 지금 숲에서 아이들을 교육하고 있고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여기도 습관원재단법인에 이제 그 지원을 받아서 이제 여기는 조금 내용이 조금 심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조금 잘못 알고 있는 정보라든지 정확한 지식을 위해서 여기 4학년 이상 대상으로 교육을 이제 재단법인에 이제 신청을 하면 무료 이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과 더불어 중요시되는 게 앞서 언급한 기후 위기잖아요. 그런데 주변을 보면 아직까지도 이 기후 위기의 심각성 그리고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전문가 입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쨌든 기후 패턴이 급격히 변하는 걸 의미해요. 근데 사람들이 아마 잘 체감하지 못하는 이유가 쉽게 예를 들자면 개구리 같은 경우 이제 우리들이 뜨거운 이렇게 물에 뜨거운 온도에 있는 그 물에 개구리를 집어 넣으면은 얘가 놀래가지고 팔짝 뛰어나오잖아요. 근데 이 개구리가 만약에 연못에 있는데 연못의 기온이 서서히 올라가면 그걸 별로 체감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마 이렇게 개구리의 입장처럼 이게 서서히 올라가니까 별로 체감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심각성을 또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지금 이제 아마 많이 느끼고 있을 거예요. 최근에 산불이라든지 세계적으로 산불이라든지 폭염이라든지 극한 추위 이런 것들이 세계적으로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저는 이제 의식주로 이렇게 딱 얘기하자면 먹는 거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기후 변화가 자주 이렇게 일어나는 상황에서 아마 식량난 위기가 초래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소득 국가에서는 아주 치명타로 이거의 기아에 대한 그런 거를 많이 느끼게 될 거고 또 주거 공간에 있어서도 지금 북극이나 이런 그런 빙하가 녹고 있기 때문에 해수면이 점점 상승하면서 그 주변에 해안가 주변에 있는 그 주거 공간에 사는 사람들이 많이 피해를 입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중요한 것 같은데요. 어떤 노력들이 있을까요?
이제 최근에 또 이제 시민들이 하고 있는 운동 중에 하나가 제로 웨이스트 운동이에요. 이제 제로라는 말은 숫자 0하고 그다음 웨이스트는 쓰레기를 이렇게 합한 제로 웨이스트 그러니까 용어인데 그러니까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는 게 이제 가장 이제 우선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일이고 그리고 또 이제 워낙 요즘은 막 패션 이런 것도 굉장히 급격하게 변하고 있잖아요. 이런 급격한 패션에 있어서도 조금 소비를 줄이는 방안 또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환경생태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이제 저희 익산 같은 경우는 동쪽으로는 미륵산 있고 서쪽으로는 한라산 있고 남쪽으로는 만경강 그리고 위에는 용안 생태습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계획이 좀 이러한 지역 자원을 잘 활용해서 우리 그 평생 생애주기별 생태 프로그램을 그리고 환경 프로그램을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그 이러한 이제 좀 바람이 통했는지 몇몇 이제 아는 지인분들과 함께 이쪽에 관심 있는 분들과 함께 이제 저희 협동조합을 설립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지금 활동을 하고자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근 기후위기에 대한 심각성을 공유하고 또 실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들이 많이 마련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환경이 중요시되고 있는 만큼 저탄소 도시, 또 녹색 생활 실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그럼 지금까지 김은희 환경생태 전문가였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좋은 시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드론이 바라본 힐링 명소는 전북 익산에 있는 천호산 등산로입니다. 천호산은 편백숲 그리고 오래된 소나무인 노송으로 둘러싸여 있어 굉장히 운치 있는 곳인데요. 그동안 완주군에 속해 있을 때는 정비가 되지 않았는데 최근 익산시가 이곳을 정비해 3km의 등산로를 개통했습니다. 아름다운 드론 영상으로 천호산 등산로를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드론이 바라본 힐링 명소는 전북 익산의 천호산 등산로입니다. 자연 경관이 뛰어난 천호산은 해발 501m로 전북 익산시와 완주군의 경계에 있는 산입니다. 천호산에는 천연기념물 177호인 천호동굴이 있으나 지금은 통행을 할 수 없고 천호산 정상이 완주군에 속해 있다 보니 오랫동안 정비되지 않아 시민들에게도 개방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익산시가 구간별 숲과 전경의 특색을 살려 편도 3km의 천호산 등산로가 개통됐습니다. 천호산은 편백숲과 오래된 소나무들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천호산 등산로는 피톤치드의 향이 은은하게 뿜어나오는 편백숲길이 등산객들의 발길을 유혹하며 목재로 만든 계단과 야자 매트, 그리고 안전한 등산을 위해 난간이 설치되어 있어 등산객들의 편의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익산의 새로운 관광 명소가 되고 있는 천호산 등산로를 거닐며 힐링의 여유를 만끽하면 어떨까요? 시사의 속도를 더하고 정보의 깊이를 더하는 시사정보 프로그램 색다른 시선 TV 현장 매거진,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